네, 우선은 간단한 인사 말씀 한 분씩 듣고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파도를, 이 물결을 돌려줄게 만든 홍지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진 역을 맡은 연기하는 사람 한혜진입니다. 저희 영화가 많이 낯설고 새로울 수 있는데 마지막까지 함께 체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보셨을지 너무 궁금한데 다양한 소감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오시는 동안 제가 아직 안 오셨죠? 오시는 동안에 일단 시작의 의미로 어떻게 이 영화가 기획되었는지 감독님 말씀 좀 들어봐도 될까요? 기획의 어떻게 보면 시작 자체는요. 저희 이제 PD님이랑 같이 단편으로 이제 댄스 필름으로 하나 제작이 되었어요. 모든 것이 다르게 될 때까지라는 제목의 댄스 필름으로 이제 제작을 했다가 제가 좀 더 이제 극영화로서 좀 배우님들도 같이 해서 좀 더 퀴어의 영화에 더 좀 관객들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어서 좀 더 장편화를 이렇게 블로우업을 하게 됐고요. 사실 뭐 단편에 어떤 장면들이 들어가는 건 2컷밖에 없고 새로 다시 찍었지만 네, 그렇게 기획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네, 먼저 인사. 네, 안녕하세요. 재현 역할을 맡은 배우 배선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낯설게 느끼실 수도 있는 낯설게 느끼시겠죠, 많은 분들이. 네, 그런 작품이지만 여러 가지 결과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만큼 많은 질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화가 이게 HD 캠인가요? 하여튼 화질이 그러니까 그 이제 책을 읽어주는 느낌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굉장히 좋았는데 혹시 제작비 때문에 그거 그렇게 찍으신 건지 아니면 제 느낌이 비트름하게 그런 감흥 같은 거를 만들어내고 싶으셔서 감독님이 그렇게 만드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좋았습니다. 일단 이렇게 영화 분위기에 볼게요.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굳이 제작비 때문은 아니었고요. 이 영화를 이제 기획하게 되면서 사실 퀴어라고 하는 존재들이라고 했을 때 혹은 소수자 우리라고 했을 때 정상성 혹은 우리가 규범적인 것들에 실패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실패에 대한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실패를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사실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고화질에 우리가 추구하는 완전 선명해지려고 하는 선명해지는 그런 영화들처럼 표현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화질이라는 거 잘 보이고 어떻게 보면 그런 시각의 어떤 위계 같은 것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소수자나 퀴어나 이런 존재들이 우리가 보는 영화에서 보면 초점을 맞췄을 때 뒤에 있는 흐려지게 보여지는 그런 존재들인데 물론 이 영화는 그 흐릿하게 보는 거 이런 것도 선택하려고 했었지만 그거보다는
저는 그걸 먼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인상주의 회화에서 보면 그 태동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리얼리즘, 사실주의에 반대하게 되면서 저항하면서 그런 걸로 이렇게 붓터치라든가 색조라든가 색감을 좀 강조하면서 좀 나타나게 된 건데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저도 이제 그런 붓터치 질감이라든가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디지털 영화의 어떤 원소를 활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뭘까 했을 때 저화질의 어떤 것들, 열화된 이미지들 좀 그런 비루하게 우리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살리는 게 이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어떤 실패를 표현하는 게 있는데 좋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네, 오른쪽에 계신 분. 연계된 질문이라 그냥 짧게 간단하게 덧붙이면 아예 그러니까 그 좋은 이미지를 찍은 것을 후반에서 열화를 시키신 건지 아예 열화된 이미지로밖에 찍을 수 없는 카메라로 찍으신 건지가 궁금한데요. 왜냐하면 좋게 찍은 것을 어떤 이펙터로 열화하는 거랑 애초에 그 화질로 찍는 거랑은 또 미세한 개념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 질문 이제 대답을 드리자면 6mm DV 캠코더로 찍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예전에는 그 2000년대 초반에 카메라 같은 거 그때 당시 굉장히 비쌌지만 그걸 구입해서 막 영상 찍고 했을 때는 그 분명히 그때 선명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갖다가 보면 열화가 돼 있더라고요. 픽셀이 다 보이고 그래서 그리고 망가져 있어서 약간 잘 안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좀 찍으면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걸로 찍었고 부분적으로는 아이폰에서 10배속으로 해서 연속 사진으로 찍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지금 전에 아까 말씀 단편에서 몇 컷, 두세 컷은 이제 그것은 그때 당시로서는 그 캠코더를 찾지를 못해서요. HD 캠코더로 찍은 거가 담겨서 열화는 안 했고 그냥 겹쳐진 이미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받도록 할게요. 아니신가요? 네, 위에 분 먼저 받고 받을게요. 위에 다시 손, 예. 네, 제가 질문이 조금 많은데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 그 영진과 재현 두 인물이 계속 이제 입고 나오는 옷이 한 명은 이제 빨간 옷을 계속 입고 나오고 한 명은 초록색 옷을 계속 입고 나오는데 그렇게 이제 그 두 색상의 옷을 계속해서 같은 옷을 입고 나오는 게 뭔가 연출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있는지가 일단 궁금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중간에 이제 나오는 약간 이렇게 천으로 덮여진 인형 같은 형상 저는 그게 처음에는 이제 영진과 재현을 대변하는 메타포 같은 장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이게 영화 처음에 앞에 내레이션에서 우리는 도깨비고 처녀귀신이고 마녀고 이런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대상이라고 표현이 됐으니까 그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려고 그걸 등장시키셨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후반부에 가니까 그게 그냥 영진과 재현도 그대로 나오고 그 유령 같은 존재들도 그대로 나오고 다른 이제 중간에 등장하는 커플인지 아무튼 다른 쌍들도 나와서 뭔가 다 같이 원을 그리면서 돌고 있길래 그게 그러면은 영진과 재현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 어떤 다른 걸 의미하는 거였는지 그렇게가 이제 궁금하고 사실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좀 제가 질문이 두 개를 많아서 듣고 할까요? 네, 듣고? 그 네.
대변이란 말은 조금 아닌 것 같지만 좀 메타포나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 우리에 속해 있는 그런 퀴어한 존재들에 속해 있는 같은 무리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령 근데 이제 어떤 메타포가 있다면 유령이지만 좀 보면은 되게 말끔하진 않잖아요. 좀 누추하게 좀 했는데 유령을 표현하려고 했던 건 맞고요. 좀 누추한 그런 이렇게만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하는 그런 어떤 상상의 그런 존재인 어떤 퀴어한 존재들의 속성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표현을 한 건 맞습니다만 정확하게 이렇게 그 유령들이 영진과 재현을 표현한 건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옷 색깔은요. 그 주황 사실 보면 저기 중간에 보면은 그 쓰레기 같은 것 중에서 주황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런 촬영분들이 이제 저희 촬영 감독님이랑 뭐 PD님이랑 다 같이 이제 현장 답사 가서 찍은 것들인데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그 같이 있는 그런 쓰레기나 거의 자연 환경 중에서 좀 요소를 뽑아와서 재현은 좀 그린 컬러의 거기는 식물들처럼 표현하려고 했고 또 영지는 거기는 그 쓰레기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그 조각들의 어떤 표현을 좀 색감을 담아보려고 했습니다. 네, 나머지 질문 받을까요? 그 세 개를 다 하시면 잊어버릴 때가 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제가 아까 질문- 하나 남겨둔 질문 하지.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이게 제가 그냥 이해했을 때는 그 초반에는 영진과 재현이 어쨌든 조금 다른 선택을 하고 좀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뭔가 어려움이 있거나 힘들어 하는 게 표현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뭔가 함께 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할 수도 있나? 근데 나는 이 사람이 없으면은 나는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없으면은 나는 어려울 것 같은데 삶이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우리는 원래 하나였는데 두 개로 쪼개진 거라서 우린 원래 하나라 떨어지면은 나는 좀 살아갈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그래 우린 원래부터 다른 존재였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냥 그래도 이 어려움을 그걸 실패라고 표현을 하자면 그 실패를 그냥 접고 이 길을 계속 나아가 볼 거야 이렇게 마무리가 됐다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감독님께서 원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따로 있으셨는지 일단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굉장히 잘 봐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근데 덧붙이자면 그런 하나 우리가 어떤 관계 안에서 그거를 처음부터 하나라고 생각했을 때 그 관계가 좀 벌어지거나 분열되거나 했을 때 굉장히 어떤 두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우린 다르고 우리도 생각도 다르고 그렇지만 연결되어서 우리가 하나가 아니라 연결된 어떤 우리를 만들었다. 그 우리의 경계에서 우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앞으로 더 연인이건 아니면 연대하는 어떤 다른 존재들이건 더 그런 실패자들끼리의 어떤 연대 이런 연대를 좀 생각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이해하셨어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앞에 계신. 네, 저는 그 파도와 물결을 돌려줄게라는 그
말을 제목으로 쓰신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왜 돌려준다는 표현을 쓰셨는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왜냐면 처음에는 파도와 물결은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왜냐면 그 진원지가 좀 같은 곳에서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영진도 사실은 우리 둘이 처음엔 한 몸이었다가 나중에 분화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건가 했는데 나중엔 재현이 아니 우리는 다른 몸이었지만 연결이 된 거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제목 자막으로 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설명 듣고 파도랑 물결은요, 좀 사실 되게 다양한 의미가 좀 담고 있긴 하지만요. 제가 좀 제일 먼저 좀 떠오르게 담고 싶었던 건 좀 실패의 이미지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뭐 큰 파도만이 아니라 어떤 작은 잔잔한 물결이든 파도든 그 모양도 되게 다 제각각이고 그게 하나 절대 완결되지 않잖아요. 정상에 이루지 않고 이렇게 부셔지고 다시 그치만 계속 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어떤 저는 사랑 이 생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되게 비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생에 대한 사랑과 어떤 그런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거듭되는 실패 속에서도 생을 사랑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려줄게 이 생을 다해서 너를 사랑할게 뭐 이런 뜻을 좀 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꼭 두 사람의 관계만 아니어도 그런 다르게 물결치는 어떤 계속 우리가 실패를 하더라도 이 숙명들, 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숙명들을 받아들이고 그 더 많은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로 다 다양해질 수 있도록 해보자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받아볼게요. 네. 예. 별거 아닌 질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영화 중간에 그 스태프진이 찍고 있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하나의 그 영화 촬영 과정의 실패도 영화 속에 담으려고 하신 건지 그게 좀 약간 궁금해가지고 질문드립니다.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 저는 이제 영화 찍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그 중간부터 마지막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촬영분의 어떤 그 카메라 사운드도 그대로 살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관객님이 보신 그 말씀도 맞다는 지금 생각이 드는데 영화 찍는 장면들을 집어 넣은 거는 이제 이것이 앞에 나오잖아요. 이건 사랑 이야기 혹은 하나의 전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하나의 전망들을 찍는 실패하는 이야기들을 찍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같은 그걸 만들어가는 이야기도 한번 좀 영화에 대한 영화 같이 좀 담아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 첫 번째 상영했을 때 감독님이 얘기하셨던 거를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카메라 뒤에 있는 것도 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질문 받을 텐데 우리 배우분들한테도 질문. 네네. 두 배우님들한테 여쭙고 싶은데 처음에 시나리오나 캐스팅 제의를 받으셨을 때 좀 기존 영화하고는 다른 점들이 많아서 좀 고민이 되셨거나 아니면 뭐 어떤 점이 또 매료되셨거나 궁금하고요. 감독님한테는 그 처음에 오프닝을 나레이션으로 시작을 좀 긴 나레이션으로 시작하는데 오프닝을 그렇게 특별히 시작하신 이유가 있는지. 저는 극영화 작업을 주로 이전에 했었었고요. 실험 작업은 이번이 처음인데 제 PD님께서 메일을 보내주셨고 근데 사실 실험 작업에 대한 이해가 낮아서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거절을 할까 했는데 사실 제가 연기를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하나의 작품의 이야기와 인물을 통과하고 나면 그만한 각도의 세상이 나한테 열리는 것 같아. 그게 연기하면서 제일 좋아라고 제가 여기저기서 많이 떠들고 다녔었는데 그거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을 내가 잘 시나리오를 봐도 상상이 잘 안 되지만 이거를 통과하고 났을 때 내가 어떤 새로운 것을 알게 될까 하는 그 호기심이 두려움을 조금 앞서서 작품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안해 주신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는데 제가 사실은 이 상영본을 미리 받아서 서울에서도 여러 번 보고 첫 번째 상영 때 극장에서도 보고 했는데 처음 봤을 때의 감상이 감독님 정말 많이 고생하셨구나, 우리 스태프들도 정말 많이 고생했구나 하는 건데 전 너무 영화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거든요. 실험 작업이 처음인데 이렇게 제안해 주신 덕분에 새로운 방식으로 연기할 수 있어서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말 꼭 하고 싶었어요. 네, 저는 한 명의 퀴어 여성으로서 그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어떤 분열의 감각과 고통의 시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그것에 마음을 쓰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감독님께서 계속 관심을 두고 계시는 어떤 괴물성, 여성의 괴물성과 마녀, 비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존재들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자 한 영화라고 처음에 제안 주셨을 때 이해가 되어서 꼭 참여하고 싶다. 그래서 그 비가시적인 존재들을 가시화시킴으로써 그들의 자리를 더 넓혀가는 네, 그러한 작업에 함께 하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고요. 이후에 시나리오를 함께 보면서는 그 영진과 재현을 비롯하여 영화가 가고자 하는 어떤 내용과 그 장면들에 대한 인상을 들으면서는 굉장히 시적인 영화가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가 들었어요. 뭔가 기승전결이를 가지고 있거나 어떤 이야기가 분명히 흘러가는 방식이 아닌 굉장히 좀 분열되어 파편적으로 놓여 있고 때로는 굉장히 추상적인 이미지가 되기도 하고 그러한 것들이 좀 상상이 되면서 너무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두근거림으로 작업을 기쁘게 참여하였습니다. 앞에 질문해 주신 게 그 나레이션 얘기인데 여기 잘 보셨으면 대사는 없고요. 다 나레이션입니다. 그래서 근데 시작을 그렇게 인물이 보이지 않거나 이미지가 없이 검은 화면에서 이렇게 좀 시작하게 된 이유라고 한다면 좀 시각, 우리가 이미지라고 했을 때 시각 이미지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운드 이미지도 있고 그런 것을 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시각의 위계라든가 이런 걸 좀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사운드 이미지에 좀 집중을 하고 싶게 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고 아까 어떤 분이 이제 또 책을 보는 것을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관객을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좀 누군가 읽어주는 이야기처럼 들렸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인물이 본인의 목소리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되게 그들 자신을 타자화시켜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거기 있는 같이 바닷가에 있었던 식물이나 아니면 그 유령들이나 파도가 뭐 들려주는 이야기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장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저는 사실 영화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처음 봤거든요. 보면서 영진과 재현의 낙원은 어디에 있을까? 라는 질문을 처음에 같이 따라가면서 이렇게 보다가 이 열화된 이미지들을 보는데 이 세상이 이들을 바라보는 방식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 열화된 이미지 뭉개진 픽셀 안에서 모든 존재가 이성애자 커플이건 어떤 사물 존재들이건 동물 존재들이건 이 모든 존재가 다 똑같이 그 뭉개지고 좀
그런 이미지들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그 바라봄의 방식 안에 그냥 같이 똑같이 있는 게 어쩌면 낙원의 한 자리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갑자기 감상을 감독님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질문 바로 받을게요. 잠깐만 다시 들어주시면. 네, 너무 잘 봤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퀴어 담론 내에서 뭐 패배주의나 실패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또 그거에 대해서도 사실 어떤 의견들이 합의를 이루고 있지 않은데 이 작품에서는 또 집을 통해서도 느끼건데 어떤 그런 실패자들의 연대 혹은 패배주의 같은 거 아니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무언가를 어떻게 사유할 것인가 등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고민하시면서 만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청각화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들이 좀 힘들었고 혹은 더 이렇게 주안점을 두었는지와 더불어서 어쨌든 그 실패라는 것을 사전적으로 쓰고 있지는 않고 어떤 퀴어 담론 내에서 이 실패를 어떻게 뭐 재사유할 것인가 등에 그 선상에 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 생각하는 혹은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요청드리기 좀 그런가? 감독님 생각하시는 그 퀴어 담론에서의 패배는 어떤 식으로 정의 내리고 계신지 꼭 정의까지 아니더라도 그냥 풀어서 혹은 이미지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었고 아까 여기 배우분께서 말씀하시는데 극영화랑 실험영화 이렇게 나눠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번에 참여하시면서는 좀 감독님께서 디렉팅을 하실 때 좀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디렉팅 처음이었다 이런 게 왠지 있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제작 환경 참여하셨던 어떤 영화들과 좀 차이가 있었다면 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요 굉장히 무겁고 어려운 질문 주셨긴 했는데 저는 이제 실패를 패배로 등치시키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실패가 그냥 아까 말씀 파도처럼 부셔지는 파도처럼 그냥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상상을 얘기했잖아요. 제가 우리가 정상이라고 부르는 것들, 규범이라고 부르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환상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상이고 그것도 저기에 나오는 과잉된 연기를 하던 어떤 이성의 커플도 어떻게 보면 연기였던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상이라고 정상 가족, 뭐 정상 커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실패하고 있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에 닿으려고 하고 계속 그 이상을 추구하지만 그들조차도 실패하고 있는데 그렇게 모두가 사실은 실패하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하나의 열쇠가 되지 않을까. 모든 사람들이 그 실패자들이 연대를 하고 그 틀린 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퀴어나 소수자들이 더 이상 소수자가 아니라 다 같은 아까 배우님도 그 뭉개진 거 안에서 그렇게 보셨다고 했는데 그런 다 같이 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상상한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런 희망을 좀 상상하고 정상 뭐 규범적인 것들을 우리가 환상으로 이상으로 만든 것처럼 이것도 상상하기 시작하면은 그런 게 언젠가는 현실이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희망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네. 극영화와 차이점이 있었다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실험 작업 같은 경우는 감독님 고유의 표현 방식과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 선희 배우님과는 다르게 온전히 선희 배우님 그리고 감독님보다 훨씬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이 작업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저에게는 좀 적다, 극영화에 비해서 제가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 적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하는 것이 좀 의미가 없다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이라고 하면은 20 정도를 내가 준비를 하고 80 정도는 현장에 가서 일단은 해봐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감독님께서 이제 이게 대사나 이런 큰 이야기나 감정을 따라가, 이야기도 있고 감정도 있지만 어쨌든 극영화는 좀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감독님께서 움직임에 있어서도 참고로 보여주신 영상들이 있는데, 움직이는 영상조차 조금 회화적이고 조금 비현실적으로 느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집에서도 몇 번 해봤지만 이게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 현장에 가서 그 모래 위에서 준비된 환경에서 그 공기에서 그 온도에서 일단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한 80 정도를 열어놨었는데, 그 공간이 저한테 너무 크게 느껴져서 불안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영진이라는 인물이 동시에 불안하기 때문에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배우 한혜지로서도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찍었다. 네, 그게 에피소드일까요? 네, 그랬습니다. 또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제 영진이 잠자는 재현을 막 흔들면서 흐느끼는 장면, 네, 기억나시죠? 그때 제가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너무 꿀 같은 잠에 든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잠깐 이렇게 딱 자고 있는데 갑자기 혜지 배우님이 나를 막 흔들면서 깨우니까 순간적으로 제가 하고 막 이 상황에서 막 웃음이 터진 거예요. 근데 그게 촬영 중이었지라고 또 아무튼 그때 실제로 웃는 바람에 다시 이제 촬영을 다시 진행을 해야 했는데, 네, 그냥 그랬던 게 생각나고, 그 모텔에서 이제 방에서 찍을 때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움직임이 여러분들과 우리가 일상에서 감각하는 움직임과는 좀 다른 속도의 움직임을 계속 주셨어요. 그 리듬과 호흡 자체를 좀 더 느리게 비사실적인 어떤 걸 피드백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한 번은 사실 그러한 결국 언어라고 하는 그물에서 계속 미끄러지는 것들, 그러나 우리가 직관에 의해서 감각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공유는 되는데 언어로서 어떻게 그거를 해야 될지 잘 모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번은 제가 그러면 저 진짜 이상하게 해요? 이렇게 막 물어봤더니 예, 이상하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도 하셔가지고 서로의 이상함을 쫓으면서 그 이상함이 좀 좋은 것 같은데요? 뭐 이러면서 또 진행했던 순간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네, 위에 분 먼저 받고 받을게요. 위에 분.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영화 잘 봤고, 방금 배우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이 실제로는 이제 재현이 악몽을 꾸는 장면이었고, 그게 그 영진이 죽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랬을 때 되게 시간이 짧은데 그걸 되게 수긍하고 빨리 세포하는 것 같은 게 되게 이걸 되게 예감했었나 하는 장면에서 되게 또 인상적이기도 했고, 또 마지막 장면에 이제 강강술래가 점점 커지는데 이제 서로 포옹을 해줘야 돼, 이런 껴안아 주자는 그런 대사가 나온 다음에 그런 장면이 나왔을 때 뭔가 뭐라 해야 될까? 서로 좀 포옹하는 그런 이미지인 것 같달까? 그래서 되게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은 2개 있는데, 하나는 제목에 대한 질문이랑 하나는 어떤 장면에 대한 건데, 일단 그 장면이 방금 악몽을 꿨던 그 장면 말고 어디였더라? 책을 읽는 영진에게 다가서는 재현의 모습을 그렸을 때 이제 처음에 되게 찌릿거리고 또 재현은 되게 밝은 공간에 있고 영진은 어두운 공간에 있고 하는 상반된 모습, 그리고 또 서로 좀 쳐다보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같은 방향을 보긴 하는데 좀 이어져 있다는 느낌은 되게 안 들었었는데, 그때 재현이 뒤돌아보고 영진이 책 보는 그쪽에 다가갔을 때 나왔던 장면이 좌우반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맞을까요? 좌우반전은 아니긴 했는데, 네.
그 다음 장면이요? 네, 거울. 네. 다음에 나왔던 같이 책 읽는 장면은 네. 거울 이미지였어요. 아, 네네. 그게 혹시 이 초반부에 똑바로 된 세상과 뒤집힌 세상이었나요? 어쨌든 네. 네. 그 사이에서라는 대사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약간 그거랑 연결되어 있는지 그거 하나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 제목 관련해서는 이게 이 파도를 물결을 돌려줄게 했는데 영어 자막의 제목을 보니까 웨이브랑 샌드로 되어 있어서 이게 되게 물질적으로 되게 다른 느낌이 되는 식으로 번역이 된 것 같은데 어떤 게 의도된 게 있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 질문이 어떤 거죠? 첫 번째. 그 거울 이미지. 뒤집힌 거를 보여줬을 때 네네. 그 의도가 혹시 있는지 궁금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거꾸로 된 세상이라고 했는데 좀 다르게 보이는 그런 반전된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했던 건 맞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질문 에서 제목 같은 경우는 직역을 하기가 굉장히 좀 애매했어요. 이게 사실 굉장히 제목을 여러 번 영어 제목을 엄청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이 공간의 어떤 그 현장의 어떤 느낌을 표현하는 영어 제목을 좀으로 가는 게 좋겠고 영어를 읽으시는 한국 관객들은 또 두 가지 의미를 다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했는데 이제 영어 제목 같은 경우는 영진과 재현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two lovers라고 돼 있는데 다양한 좀 커플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커플들이 겪는 어떤 여행에 대한 이야기다 뭐 이런 의미를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시간이 다 된 줄 모르고 막 가다가 이제 끝을 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아마 밖에서 이렇게 감독님께 개인적으로 질문 드려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따 전주 톡톡 네, 또 다른 토크 시간 또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관객과의 대화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시에 카페 커블에서 볼 수 있습니다.